오늘 이 시간은 제 8장 아름다운 지구 공동체 살리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환경 파괴, 환경 오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그 생태계가 파괴됐다. 또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그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아름다운 지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심각성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맨 앞에 1번에 보면 지구 생태계가 위험하다 하는 거,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서 남극과 북극의 그 빙하들이 녹아 내리고, 또 지구 전체의 온도가 상승하고, 또 해수면이 높아지는, 결국 그 지구의 어떤 그 존립을 크게 해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재난의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다양한 오염 실태 그 부분에서는 소위 그 대기 오염의 심각성, 수질 오염, 또 토양 오염의 심각한 것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남용하고, 또 생활 쓰레기 폐수, 또 폐유, 여러 가지 그 문화적 그런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대기 오염을 부추기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또한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큰 그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는 마치 부메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간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생태계 위기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인간과 자연, 또 특별히 뭐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공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 권이 있듯이 동물에게도 동물권이라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진 것은, 그것은 어떤 그 자연계 생태계를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주도적 위치에서 자연계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또 지킬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를 향한 사랑, 공감, 또 지구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PPT로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제 8장 아름다운 지구 공동체 살리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첫 번째 보니까요, 지구 생태계가 위험하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생태계 위기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모자이크처럼 함께 얽혀 있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에 있어서의 그 하나하나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그 문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영향을 줘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과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인간은 물론이지고 모든 생명체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그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제임스 내시라고 하는 사람은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만 첫 번째 보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박영숙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내용을 보면요, 다가올 50년의 활동으로 지구의 미래가 결정된다 하는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그 존폐 여부는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후 변화 추세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의 6 중 하나는 멸종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그 생명체의 6개 중에 하나는 멸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온이나 강수량 등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상기후라고 말하죠. 이상기후라는 말 일상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 이상기후 현상은 왜 나타나느냐? 그것은 대부분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구가 따뜻해진다, 지구가 그 덮여진다, 데펴진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 135조 중간 부분에 보면요, 거기 그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라니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지구가 점점 더 따뜻해지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그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극과 북극의 지방은 얼음으로 덮여 있죠. 그런데 이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그 극지방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됐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엘니뇨 현상이다. 이 엘니뇨는 해수 온난화, 즉 그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그런 엘니뇨 현상. 그 다음에 라니냐 현상, 해수 저온 현상. 이것은 바로 그 남극이나 북극에서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그 찬물들이 또 점점 이제 그 해류를 타고 내려와서 결국에는 부분적으로 이런 그 해수 저온 현상도 교차로 이제 나타나서 이런 이상 해류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생명체, 바다 속에 사는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제대로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뒤틀리고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지구 전체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몽골이라든지 아프리카 등이 점점 사막화 되어가고 세계의 기후가 크게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상승되면서 소위 지구 온난화 현상들이 지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인류는 여전히 위기 불감증에 걸린 듯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135쪽 그 아래쪽에서 136쪽 윗부분까지 그 한국 대기환경학회에서 지적한 그런 그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의 해양 빙의 융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북부 고위도 지역의 영구 동토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 증가로 해양에 흡수되는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며 이에 따라 해양이 산성화되면 산호초와 또 해양 생태계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험 요소들은 폭풍이나 해일, 또 홍수의 빈발, 식량과 수자원의 불안정성, 또 생태계 변화와 멸종에 의한 생물 다양성 감소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저지되는 침수, 또 연안 침식, 홍수 등의 피해를 입으며 연안 생태계도 피해를 입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온대 지역이며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만이 아열대 기후에 해당되지만 장래 2100년이 되면 서울을 포함한 서부 지역과 경상남북도의 대부분이 아열대 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니까 아열대 지역, 뭐 쉽게 말하면 대만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그 열대 기후가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장래 2100년경에는 기온 상승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무가 사라지고요. 또 백두대간 고지대에만 일부 남게 될 것을 예측한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의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농작물의 품종 개량과 재배 방법 등 기후변화를 대비한 대책이 요구된다. 참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고 또 결국에는 이제 인류 전체에게 심각한 그 위기로 다가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위 그 위기 불감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그 위기 불감증에 걸린 듯이 걸려온 것처럼 그렇게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교재의 137쪽에 보면요, 거기 다양한 오염의 실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 이 부분에 보면 이제 대기 오염에 대한 심각성, 또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염되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이 배출하는 이런 다양한 그 오염 물질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발생되고요, 수질 오염 또 토양 오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름 유출, 공장 폐수 유출, 산성비, 방사능 물질 유출, 독가스 유출, 농약과 축산업 폐수, 화학 합성 잔유물, 또 중금속 폐기물, 생활 폐기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오염의 그 실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물론 그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이제 필수화됐습니다만은 또 평소에도 이런 대기 오염이 심각해 가지고 또 소위 그 미세먼지 또 황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체에 엄청나게 그 피해를 주는 그런 위험 요소로 다가오게 돼서 매일마다 좀 불안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크게 그 세 개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대기 오염이라든지 그 수질 오염, 그리고 이제 토양 오염, 이렇게 이제 큰 덩어리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맨 먼저 이제 대기 오염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을 매일 보죠. 내일 날씨가 어떨런지, 또 앞으로 한 주간 날씨가 어떨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듣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기 오염 농도, 특별히 그 미세먼지량에 대한 예보를 봅니다. 그래서 내일은 미세먼지가 좋음인지 또 나쁨인지 어떤 상태인지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요즘 가끔 저는 이제 자전거를 주로 이제 하천에서 자전거를 좀 타는데요. 그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 맑은 날 자전거 타면 너무너무 상쾌해요. 기분도 좋고 아주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은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아예 자전거 탈 엄두가 나지 않고요. 타질 않고요. 조금 그래도 보통보다 조금 나쁨 단계라면 왠지 좀 그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 그 미세먼지 오염 물질이 건강에 좀 좋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만큼 대기 오염 수준이 이제 심각하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세먼지의 일일 평균 기준은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이고 초미세먼지의 기준은 0에서 15까지는 이제 좋음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요. 16에서 35까지는 보통, 또 36에서 75까지는 나쁨, 또 76 이상을 매우 나쁨,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일 기온이 몇 도냐, 거기에도 관심이 높지만은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냐, 거기에 또 그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미세먼지는 인체에 아주 심각한 그런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 가운데서도 이 초미세먼지가 더 인간에게 해롭다고 그래요. 이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로서 화석 연료 연소 과정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 같은 데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연기 연소되어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가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초미세먼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초미세먼지는 심장 질환과 호흡기 질환의 발생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해로운 물질이 바로 초미세먼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미세먼지는 어지간한 마스크로는 차단이 안 되는 훨씬 더 그 입자가 작은 그런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그 사진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화석 연료로 인한 환경 오염 부분입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 석탄이라든지 석유 등 화학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공장이라든지 자동차는 다 이런 그 화석연료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CO2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다량 방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계속 누적되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요.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0.6도 정도나 이제 상승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0.6도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0.6도 올랐다는 것은 생태계에 굉장히 그 위험적 요소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요. 또 해양 온도가 하강되고 또 해류에 이상이 발생이 됩니다. 또 해류 이상은 대기와 기상의 이변을 가져와요. 그래서 기상 이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을 보면 식량난이 가중되고요, 수자원이 고갈되고요,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요, 또 토지가 사막화되고요, 가뭄이나 홍수 등의 피해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치 그 악순환이 마치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으로 이어진다,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질 오염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질 오염이란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으로 정상적인 값으로부터 변화하여 물이라는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생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등 수질이 악화된 상태를 우리가 수질 오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지요. 매일마다 음식을 섭취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못지않게 수분 섭취가 필수적인데 이 수질이 오염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질 오염은요, 강이라든지 호수, 바다, 지하수 등이 오염되는 것인데, 생활 하수와 공장 폐수, 그리고 농축산 화합물이나 폐수 등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활 하수, 화학 물질로 만든 여러 가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뭡니까 샴푸라든지 또 조리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름들, 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농축산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질이 오염되고 결국에는 또 물을 먹어야 하는, 물을 사용하고 이용해야 되는 인간에게 그 피해가 그대로 다가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기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화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거기 맨 왼쪽에 보면 기름 30ml, 작은 양이죠. 작은 양의 기름이라도 그것을 정화시키는 데는 얼마가 필요하느냐 하면 필요한 물의 양은 무려 욕조 300리터 들어가는 욕조가 3통이나 있어야만 기름 30ml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그런 오염물질이 너무너무 정화되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된장국물 200ml는 욕조 300리터 분량의 5통이 있어야만 정화가 되고, 마요네즈 10ml는 정화되는데 욕조 8통 정도의 분량이 있어야만 정화가 된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사용했던 튀김기름 500ml를 정화시키는데 무려 욕조만큼의 물이 330통이 있어야만 정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정화되는 데는 이건 상상을 초월한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염 가운데 토양 오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갈등, 쓰레기 대란, 쓰레기 매립 침출수, 반송된 산업 쓰레기, 필리핀 쓰레기 수출,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던 내용들이죠. 이런 다양한 이유로 토양이 오염된 것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이 토양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토양 오염이란 산업 활동을 포함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이나 다른 동식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토양 오염에는 흙의 오염뿐만 아니라 지하수나 지하 공기의 오염까지도 포함되고요. 토양 오염 물질에는 산업 쓰레기에 포함된
중금속료 외에도 농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생활 쓰레기에 포함된 다양한 유해 물질 등이 포함된다.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땅이 결국에는 오염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 이것이 또한 복합적으로 인간에게 지하수의 오염, 대기의 오염, 결국 그 피해가 그대로 인간과 생명체, 동물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 하나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아까 다 왔던 것의 종합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토양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그 구름 가운데 쌓여 있다가 비가 옴으로써 결국에는 그대로 토양으로 땅으로 떨어지고 오염물질이, 자, 산업 폐기물, 분진, 공장 배기가스도 역시 뭐 일부는 뭐 이렇게 강우로 인해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립했다가는 또 땅이 썩어지고 땅이 오염되는 결과, 또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냥 방치되고 방류되고 유출됨으로써 결국에는 그 하천이 오염되고 결국엔 그것이 또 토양 오염으로 또 농약이라든지 이런 살포가 결국에는 그 땅의 오염으로 그래서 이런 그 오염된 지역에서 배양한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지 동물들에게 영향이 돼서 결국 그것을 인간이 섭취해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그 오염 경로가 이루어지고 서로 얽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오염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구를 병들게 만들죠. 지구를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지구의 자정 능력을 떨어뜨리고 또 지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결국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도 큰 고통을 주게 된다. 뭐 이 여기서 뭐 말하는 그저 그냥 고통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인간에게 어떤 그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인간이 겪는 피해 사례인데요. 지구 온난화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해충이 많아지고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추운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낮아지는 반면에 더운 지역에서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죠. 또 곡물 수확량의 피해는 증가하는데 전체적으로 식량의 양과 질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의 조짐을 볼 수 있는 것이 2005년 8월 말 미국 남동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또 유럽 대도시의 일사병, 중국의 물 부족 사태, 또 아르헨티나의 대초원의 가뭄,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산불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간이 에게 다가오는 그런 엄청난 재난,
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빙하가 높고요, 질병 패턴이 다양하고요, 산호초가 점점 죽어가고 있고요, 또 어류 자원의 30%가 이미 소멸됐고, 또 포유종의 21%, 또 식물의 70%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또 해양은 매일 3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게 엄청난 재난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보다 약 3배 내지 4배 빠른 북극의 기온 상승 때문에 시베리아 동토층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다. 자,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섭씨 4도 오르면 아마존 열대 우림의 85%가 파괴되고, 또 이미 피할 수 없는 2도 상승 역시 아마존 우림의 20에서 40%를 파괴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증폭된 온도 상승은 몇 세기에 걸쳐 지구에 있는 모든 얼음을 녹이고 해수면을 약 70m 상승시킬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해수면이 지금보다 70m가 높아진다면 이건 뭐 인류 자체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런 아주 심각한 지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지구 생태계 위기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만 중요한가 하는 내용인데요. 자, 근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생태계를 죽은 것, 또 운명 지어진 것, 폐쇄된 것으로 이해해 왔다. 또한 자연을 인간이 이성을 통해 정복해야 할 대상이나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재료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 생태계라는 것은 얼마든지 인간이 이용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재난이 인간에게 닥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인간만 중요하다는 생각이 결국 위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또 자연을 보호하고 또 생태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인간이 편의에 의해서 개발하고 개척하고 활용하고 남용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고스란히 그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인간에게 그 위기로 닥쳐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인간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우리 교재에 보니까요, 인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지구 공동체의 일원인 동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동물들도 소위 그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동물도 권리가 있는가?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이런 그 반려동물들을 기르고 또 마치 이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결국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유익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죠. 그래서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했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남겨진 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을 소위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마치 가족의 일원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충격이 또 그 고통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는 뭐 반려동물이 하나의 그 동물이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가족의 일원 정도까지 여기게 되는 그런 현재의 모습들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생명은 다른 생명체들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지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생명체보다도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적인 차원에서의 이해라기보다는 그만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좀 이렇게 안정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 자연이나 생태계를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보호하고 섬기는 측면에서 그 우선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을 때 오늘날과 같은 생태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그 절대주의, 이것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좀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생명체, 모든 자연계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심각한 생태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인간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세 번째, 여러분 교재의 144쪽에 보면 생태계를 향한 사랑의 공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인간은 정복자인가 섬기는 자인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는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다스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은 마음대로 해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섬기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섬기는 자로서의 인간,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기본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세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세계, 즉 생태계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창조 세계를 아주 흡족해 했고 또 마음 들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태계를 향한 사랑의 공감을 지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생태계를 향한 파괴적 행위에서 벗어나 생태학적 덕목, 즉 사랑에서 출발한 적응성, 관계성, 연대성, 또 생물 다양성, 충족성, 겸손 등 이런 생태학적 덕목을 지니고 생태계를 사랑하는 것이 참 이웃사랑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런 자연계도 역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가꿔야 되고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인간 스스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네 번째로 지구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생태계 위기는 인간 생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환경권이 중요하듯이 생물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소위 동물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죠. 동물권. 자, 특히 하나님에 의하여 지구 공동체의 대리인, 즉 청지기로 임명된 인간은 생태학적 정의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가 생태학적 소비,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또 환경 친화적인 과학기술 개발하기, 또 생물의 다양성 지켜주기, 녹색정치와 시민운동의 활성화, 생태계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는 자연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고 또 자연을 돌볼 그런 책임과 의무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자연을 돌본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이런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키고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오염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지구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다음과 같은 세상을 꿈꾼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147쪽 아랫부분에 보면 그 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이상적인 그런 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상식을 초월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 자, 그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이사야 1장 6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는 양들을 잡아먹는 존재인데 함께 살아간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마찬가지죠. 어린 염소들을 해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표범인데 함께 생활한다, 함께 눕는다.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이끌리며, 그러니까 무서운 사자들도 어린 아기에게도 이끌리고 함께하는,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서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예,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어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런 해가 없는 세상, 또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는 내용입니다. 예, 참 상식을 초월한 아주 이상적인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오늘 주제가 이제 지구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이런 그 내용처럼 또 지구 생태계를 지켜야 된다는 그 내용, 그만큼 자연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고 또 그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하고 개척하고 인간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함부로 훼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연을 지키고 또 자연을 보호하고 또한 자연을 아름답게 살리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 공동체 살리기, 여러 가지 심각한 그런 대기 오염이라든지 또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인류에게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연대해서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